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으면 오늘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은 여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 플랫폼이었죠.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약봉지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모두가 바쁘다는 이유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죠. 그 남자도 오늘이 인생이 걸린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그 1분이 며칠 뒤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챕터 1 새벽 경고장 새벽 4시 40분 주인공 장도윤은 36살입니다. 반지하 창문 틈으로 겨울 바람이 들어옵니다. 찬바람이 벽지를 흔들어요. 낡은 벽지 모서리가 바스락거립니다. 도윤은 눈을 뜹니다. 천장을 바라봐요. 곰팡이 자국이 보입니다. 작년 장마 때 생긴 겁니다. 아직 그대로예요. 고칠 돈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윙, 윙, 윙. 도윤은 팔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요. 화면이 밝게 켜집니다. 눈이 부십니다.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봅니다. 문자 메시지입니다. 발신인은 병원이에요. 내용은 짧고 잔인합니다. 연체 4일. 오늘까지 안 되면 현장 방문. 도윤은 한숨을 삼킵니다. 목구멍이 따갑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잠들었거든요.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이불 속에서 손을 꺼내요. 손끝이 차갑습니다. 난방을 최소로 틀어놔서 그렇습니다. 전기세를 아껴야 했어요. 도윤은 카드값이나 대출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동생의 재활치료비가 밀렸어요. 지난달에도 밀렸고 이번 달도 밀렸습니다. 치료비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았어요. 도윤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도윤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온몸이 쑤셔요. 어젯밤 새벽 3시까지 배송 일을 했거든요. 1시간 반을 잤습니다. 잠이 부족합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에요.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은 절대 늦으면 안 되는 날이에요. 도윤은 방 한쪽을 봅니다. 휠체어가 보입니다. 접어서 벽에 기대 놓았어요. 휠체어 옆에 운동화 한 짝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동생 민준의 운동화예요. 민준은 5년 전부터 그 운동화를 신지 못합니다. 사고로 하반신을 다쳤거든요. 도윤은 그 운동화를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운동화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져요. 도윤은 시선을 거둡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민준이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의사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민준은 못 걷습니다. 도윤은 세면대로 갑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요. 찬물이 쏟아집니다. 온수는 안 합니다. 가스비를 아껴야 했거든요. 도윤은 얼굴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차갑습니다. 뼈까지 시려요. 하지만 정신은 조금 들어옵니다. 도윤은 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습니다. 물줄기가 얼굴을 때릴 때마다 정신이 돌아와요. 거울을 봅니다. 눈밑이 시커멓습니다. 30대 중반이지만 40대처럼 보여요. 주름도 늘었습니다. 피부도 거칠어졌어요. 도윤은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낯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도윤은 거울에서 시선을 거둡니다. 보고 싶지 않았죠. 수건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물기를 대충 닦아내요. 시간이 없습니다. 도윤은 복도로 나갑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여요. 까치발로 걷습니다.
옆방에서 동생 민준이 자고 있거든요. 깨우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은 잠을 설칩니다. 밤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해요. 감각이 없는데 통증은 느껴진답니다.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민주는 그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겨우 잠들었는데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 앞에 서요. 냉장고 문을 조용히 엽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어요. 반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치도 떨어졌어요. 물 한 컵, 식빵 한 장뿐입니다. 도윤은 식빵을 꺼냅니다. 비닐을 뜯어요. 식빵이 딱딱합니다. 며칠 됐거든요. 도윤은 한 입 베어 물어요. 맛이 없습니다. 퍽퍽해요. 목으로 넘기기 힘듭니다. 도윤은 물을 마십니다. 식빵을 억지로 삼켜요.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티려면요. 도윤에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가 딱 한 번 잡은 기회예요. 야간 배송 기사 일을 끝내고 오전에는 정규직 시설관리 면접이 있습니다. 정규직입니다. 보험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요. 무엇보다 월급이 안정적입니다. 붙으면 치료비가 끊기지 않습니다. 민준의 재활을 계속할 수 있어요. 떨어지면 끝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었죠. 도윤의 가족은 사라진 가족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떠났어요. 도윤이 20살 때였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트럭과 부딪혔죠.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은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은 달려갔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두 분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혼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12살 동생 민준과 단둘이 남았어요. 도윤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죠. 편의점, 공사장, 배달, 뭐든 했습니다. 민준을 키워야 했거든요. 민준은 착했습니다. 형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죠. 대학도 갔습니다. 도윤은 기뻤어요. 민준이 잘 자라줘서요. 하지만 민준이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민준은 학비를 벌려고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날 비계가 무너졌죠. 민준이 떨어졌습니다. 높이는 3층 정도였어요. 민준은 척추를 다쳤습니다. 하반신 마비. 의사는 말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요. 하지만 다시 걷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가능성은 있다고요. 도윤은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렸죠. 그때부터 도윤의 삶은 일과 치료비로만 채워졌습니다. 밤에는 배송기사, 낮에는 단기 일용직, 쉬는 날은 없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죠. 몸은 부서지고 마음은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준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둘을 묶는 건 피가 아니었습니다. 형, 나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민준이 병원 침대에서 물었던 그 질문. 도윤은 대답했죠. 당연하지. 형이 꼭 걷게 해줄게. 그 약속이 도윤을 버티게 했습니다. 도윤은 낡은 패딩을 입습니다. 지퍼가 반쯤 고장났어요. 억지로 올려요. 패딩 안감이 찢어졌습니다. 솜이 빠져나와요. 하지만 입어야 합니다. 다른 옷이 없거든요. 도윤은 주머니를 더듬습니다. 면접 서류가 구겨져 있습니다. 어젯밤 배송하면서 구겨졌어요. 도윤은 서류를 꺼내 펴봅니다. 구김이 심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대로 가야 합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배송기사 목걸이, 명찰을 만져요.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모서리가 다 닳았어요. 5년 넘게 썼거든요. 도윤은 명찰을 목에 겁니다. 익숙한 무게감이에요. 도윤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이 말을 몇 년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내일은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오늘이었어요. 도윤은 현관문을 조용히 엽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려요. 삐걱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합니다. 문을 열고 나가요. 뒤돌아 문을 닫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입니다. 도윤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반지하 계단은 좁고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와요. 난간을 잡고 조심히 내려갑니다. 밖은 쌀쌀합니다. 겨울 새벽 공기가 폐를 찌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와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골목은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습니다. 도윤의 발걸음 소리만 들립니다. 지하철역까지는 10분 거리, 면접 장소까지는 1시간 반이에요. 시간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었죠. 도윤은 주머니 속 명찰을 만지작거립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 손끝이 시립니다. 오늘은 꼭 붙어야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챕터 2. 가족이 아닌 약속으로 버티는 사람. 도윤이 집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이 잠에서 깹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이 보여요. 희미한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민준은 천장에 금을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에요. 다른 할 일이 없거든요. 민준은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팔에 힘을 주고 상체를 들어 올려요. 허리를 세웁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민준은 이 동작에 익숙합니다. 5년간 반복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서툽니다. 때때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해요. 민준은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당깁니다. 손으로 끌어당겨요. 휠체어가 삐걱거립니다. 오래됐거든요. 민준은 몸을 들어 휠체어로 옮깁니다. 팔 힘만으로 몸을 들어 올려요. 무겁습니다. 숨이 찹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민준은 휠체어에 앉아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이 간단한 동작에도 힘이 듭니다. 민준은 방문을 엽니다. 복도가 보여요. 조용합니다. 형이 나간 걸 알아요. 현관에 형 신발이 없으니까요. 민준은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갑니다.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구릅니다. 삐걱, 삐걱. 소리가 납니다. 민준은 냉장고 앞에 멈춥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요. 불빛이 켜집니다. 안을 봅니다. 식빵이 하나 없어졌네요. 형이 먹고 간 겁니다. 물도 줄었어요. 민준은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형은 항상 자기 몫을 줄여요. 자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준은 알죠. 형이 얼마나 힘든지. 형은 밤새 일하고 낮에도 일합니다. 쉬지 않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밥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민준 때문입니다. 민준의 치료비 때문이죠. 민준은 창문 쪽으로 갑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요. 회색빛입니다. 형은 지금쯤 어디쯤 갔을까요? 면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 형이 말했어요. 민준아, 형 내일 면접 있어. 정규직이야. 민준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응. 붙으면 좋겠다.
형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민주는 대답했죠. 형, 꼭 붙을 거예요. 형은 웃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지만 그 웃음은 쓸쓸해 보였어요. 민주는 형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형이 조금은 쉴 수 있을 테니까요. 형은 너무 많이 일해요. 몸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민준이 보기에도 형은 많이 야위었어요. 5년 전보다 10kg은 빠진 것 같습니다. 얼굴도 늙었어요. 주름이 늘었습니다. 민주는 거울을 봅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여요. 형과 닮았습니다. 하지만 형보다 젊어 보입니다. 형은 민준을 위해 늙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손으로 만져봐요. 딱딱합니다. 남의 살 같아요. 민주는 다리를 꼬집어 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어요. 5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공사장이었어요. 민주는 학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 2학년 여름방학이었죠. 일은 힘들었지만 돈은 괜찮았어요. 하루 10만 원.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학비를 낼 수 있었어요. 형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비계 위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높이는 3층 정도. 민주는 조심했어요. 안전벨트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계가 무너졌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소리도 없이 민주는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빙글 돌았어요.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쿵 땅에 부딪혔죠. 등부터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엄청났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다음에 기억나는 건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형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민준아.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형이 보였어요. 형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어요. 형은 민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하반신 마비예요. 다시 걷기는 어려울 겁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멍했어요. 다시 못 걷는다고요? 형 얼굴을 봤습니다. 형은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형은 민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형이 있잖아. 다시 걸을 수 있어. 형이 꼭 걷게 해줄게. 민주는 형을 믿었습니다. 형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민주는 못 걷습니다. 재활치료는 비쌌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았거든요. 형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죠. 치료를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그때 형은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요. 그리고 다시 치료를 시작했죠. 하지만 치료비는 계속 밀렸습니다. 병원에서 독촉이 왔어요. 형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형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형, 그만해도 돼. 나 포기해도 괜찮아. 형은 화를 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동생이야. 형이 책임질게.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민주는 미안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형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요. 민주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져요. 회색에서 주황빛으로 변합니다. 민주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형, 오늘 꼭 붙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흐릅니다. 도윤은 지하철역에 도착합니다. 계단을 내려가요. 역은 붐빕니다. 출근 시간이거든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도윤도 발걸음을 빨리 해요.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교통카드를 찍어요. 비,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다음에 충전해야겠어요. 도윤은 플랫폼으로 내려갑니다.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도윤은 구석으로 가요. 사람이 적은 곳으로요.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전광판을 봐요. 2분 후 도착. 도윤은 시계를 봅니다. 면접까지 1시간 30분 남았어요.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긴장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요. 면접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원 동기는 뭔가요? 장점과 단점은요? 입사 후 포부는? 도윤은 준비한 답변을 속으로 반복합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냅니다. 성실함이 저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학력도 경력도 변변치 않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대학은 못 갔습니다. 민준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경력도 단기 일용직뿐입니다. 정규직 경험이 없어요. 그런 도윤을 뽑아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봐야죠. 안 하면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도윤은 앞으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탑니다. 도윤도 타요. 차 안은 더 붐빕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도윤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습니다. 눈을 감아요. 조금이라도 더 쉬려고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치료비는 어떻게 내지? 집세도 밀렸는데.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오늘 최선을 다하면 돼. 결과는 나중 일이야. 지하철이 멈춥니다. 환승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와요.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요. 도윤도 내립니다. 플랫폼은 더 붐빕니다. 출근 인파가 몰려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도윤도 발걸음을 빨리 해요. 환승 통로로 향합니다. 계단을 내려가요. 사람들이 밀고 밀립니다. 도윤은 난간을 잡고 조심히 내려가요. 그때였습니다. 플랫폼 끝에서 소란이 들립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무슨 일이지? 도윤은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누군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중년 여성이에요. 도윤은 멈칫합니다. 지나가려다 발걸음을 멈춰요.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요. 바닥에는 약봉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도윤은 약봉지를 봅니다. 협심증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심장이라는 단어도요. 여성은 숨을 헐떡입니다. 가쁘게 숨을 쉬어요. 힘들어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쳐다만 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아요. 한번 쳐다보고 발걸음을 빨리 합니다. 바쁘니까요. 출근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어요.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찍기만 해요. 여성이 작게 말합니다. 약이, 물이.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간신히 내는 목소리예요. 도윤은 그 자리에 멈춥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시계를 봅니다. 면접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늦을 수도 있어요. 도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민준 얼굴이 떠올라요. 치료비 독촉 문자도요. 경고장도 떠오릅니다. 오늘 내가 붙어야 해. 안 그러면 끝이야.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도윤은 발을 때려 합니다. 지나가려고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성의 떨리는 손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 손이 민준 손 같습니다. 5년 전 병원에서 떨던 민준 손이요. 차갑고 떨리던 그 손. 도윤은 이를 악뭅니다. 그리고 뛰어듭니다. 챕터 3. 쓰러진 사람, 지나치는 사람. 괜찮으세요? 도윤은 여성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이 차갑습니다. 무릎에 냉기가 전해져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숨 천천히 쉬세요. 도윤은 여성의 어깨를 잡습니다. 몸이 축 늘어져 있어요. 힘이 없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만 볼 뿐이에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어요. 도윤은 소리칩니다. 물 있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립니다. 시선을 피해요. 도윤은 답답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돕지 않아요. 도윤은 일어납니다. 영무실로 뛰어가요. 사람들을 헤치고 달립니다. 영무실 창구가 보입니다. 도윤은 창구를 두드려요. 영무원이 놀라봅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저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심장 약 먹는 분 같은데. 빨리 구급차 불러주세요. 영무원이 일어납니다. 어디요? 도윤은 손으로 가리킵니다. 저기 플랫폼 끝이요. 영무원이 무전기를 듭니다. 본부에 연락해요. 구급 요청입니다. 영무원이 응급함을 들고 나옵니다. 도윤은 다시 뛰어갑니다. 여성에게로요.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만 합니다. 도윤은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비켜주세요. 숨쉴 공간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조금씩 물러납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아요. 그냥 한 발짝 뒤로 갈 뿐이에요. 도윤은 다시 여성 옆에 무릎 꿇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의식이 흐릿해 보입니다. 도윤은 여성의 어깨를 흔듭니다. 정신 차리세요. 곧 구급차 와요. 조금만 버티세요. 영무원이 도착합니다. 응급함을 열어요. 물병을 꺼냅니다. 도윤은 받아서 여성 손에 쥐어줘요.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여성이 물을 조금 마십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러요. 턱으로 물이 흐릅니다. 도윤은 바닥에 흩어진 약을 봅니다. 약봉지가 여러 개 있어요. 도윤은 하나를 집어듭니다. 봉지에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협심증, 설아정, 혀 밑에 넣는 약이에요. 도윤은 알고 있습니다. 민준 재활치료 다니면서 여러 환자를 봤거든요. 심장 환자들이 혀 밑에 약을 넣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도윤은 약봉지를 뜯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긴장돼서 그래요. 약이 작습니다. 하얀 알약이에요. 도윤은 여성에게 말합니다. 이거 혀 밑에 넣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을 벌려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약을 혀 밑에 넣어줍니다. 손이 떨리지만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고개 젖히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녹이세요. 여성이 눈을 감습니다. 숨을 천천히 쉬어요. 가쁘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옵니다. 도윤은 안도합니다. 괜찮아지고 있어요. 영무원이 말합니다. 구급차 오는 중이래요.
5분이면 도착한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도윤은 여성의 손을 잡아요.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여성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피가 안 도는 것 같아요. 도윤은 두 손으로 여성 손을 감쌉니다. 비벼서 따뜻하게 해줘요. 여성이 눈을 뜹니다. 도윤을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입술이 떨립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어요. 하지만 확실히 들립니다.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시간이 흐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구경합니다. 누군가는 중얼거려요. 저 사람 누구야? 좋은 사람이네. 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도윤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여성만 봅니다. 여성의 얼굴색이 조금 돌아왔어요. 입술도 덜 파래졌습니다. 숨도 안정됐어요. 다행입니다. 도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살았구나.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은 그때 시계를 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미 15분이 지났어요. 면접 시작 시간까지 15분 남았습니다. 면접 장소까지는 30분 거리예요. 늦습니다. 확실히 늦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습니다. 손이 식어요.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끝났어요. 도윤은 고개를 떨굽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길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살린 건 맞는 일이니까요. 도윤은 여성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비용, 비용. 아니, 사이렌 소리는 멀리서 울려요. 가까워집니다. 구급대원들이 계단을 내려옵니다. 들 것을 들고요. 의료 가방도 들고 있어요. 구급대원이 도윤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이죠? 도윤은 설명합니다. 협심증 환자 같아요. 쓰러져 있어서 설아정 드렸어요. 숨은 안정됐어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하셨어요. 빨리 병원 가야겠네요. 구급대원들이 여성을 들것에 옮깁니다. 조심스럽게요. 여성이 들것에 누웁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요. 혈압을 재요. 맥박도 확인합니다. 여성이 손을 뻗습니다. 도윤을 향해요. 도윤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여성이 도윤 손을 붙잡아요. 손끝이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어요. 아까보다 나아졌습니다. 여성이 말합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연락처 주세요. 부탁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치료 잘 받으세요. 도윤은 손을 빼려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놓지 않아요. 꽉 붙잡습니다. 여성이 주머니를 더듬어요. 뭔가를 꺼냅니다. 낡은 수첩이에요. 여성이 수첩 한 장을 찢습니다. 펜을 꺼내 뭔가를 적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하지만 또박또박 씁니다. 여성이 종이를 도윤 손에 쥐어줍니다. 이건 제 번호가 아니고 약속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소리지? 종이를 펼쳐봅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도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하지만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어 올립니다. 출발해야 한대요. 여성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들것이 멀어집니다. 계단 위로 올라가요.
여성이 손을 흔듭니다. 도윤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성이 사라집니다. 도윤은 손에 쥔 종이를 봅니다. 구겨진 수첩 한 장, 이상한 약속 하나. 도윤은 종이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봅니다. 면접 시작 시간이 지났어요. 이미 10분 늦었습니다. 도윤은 뛰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올라가요. 숨이 찹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늦었지만 받아줄 수도 있어요. 도윤은 전력으로 뜁니다. 역 밖으로 나가요. 길을 건너요. 신호등이 빨간불입니다. 하지만 차가 없어요. 도윤은 그냥 건넙니다. 뛰고 또 뜁니다. 땀이 납니다. 겨울인데도요. 등에서 땀이 흘러요. 숨이 목까지 차올라요. 옆구리가 쑤십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면접 장소가 보입니다. 큰 건물이에요. 도윤은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요. 3층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도윤은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입니다. 머리도 흐트러졌어요. 옷도 구겨졌습니다. 엉망입니다. 완전히 엉망이에요. 도윤은 손으로 머리를 매만집니다. 얼굴에 땀을 닦아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여전히 엉망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3층입니다. 문이 열려요. 도윤은 뛰어나갑니다. 복도를 달려요. 면접장 표지판이 보입니다. 화살표를 따라가요. 방이 보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도윤은 문 앞에 섭니다. 숨을 고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도윤은 노크합니다. 톡톡톡. 안에서 대답이 없어요. 도윤은 다시 노크합니다. 톡톡톡.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도윤은 대답합니다. 면접 보러 온 장도윤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나와요. 인사팀 직원 같습니다. 남자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면접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15분 늦으셨는데요.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남자가 말합니다. 급한 일이요? 면접보다 급한 일이 있었나요? 도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렸다고 말할까요? 하지만 믿어줄까요? 변명처럼 들릴 거예요. 도윤은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한숨을 쉽니다. 면접은 정시에 시작합니다. 늦으면 기회가 없어요. 규칙입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세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도윤은 입술을 깨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하지만 참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요. 복도를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내려가요.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섭니다. 멍하니 서 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도윤은 주머니 속 종이를 만집니다. 구겨진 수첩 한 장. 이상한 약속? 그게 오늘 도윤이 얻은 전부입니다. 챕터 4. 고맙다는 말 대신 남긴 것 다시 작성. 구급대원들이 여성을 들것에 옮깁니다. 조심스럽게 옮겨요. 여성이 들것에 누웁니다. 한숨을 쉬어요. 숨이 조금 안정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요. 혈압을 재요. 기계 소리가 삐삐 울립니다. 맥박도 확인합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여요. 안정됐습니다. 다행이에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살았어요. 그때 여성이 손을 뻗습니다. 도윤을 향해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힘이 있어요. 아까보다 나아졌습니다. 도윤은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여성이 도윤 손을 붙잡아요. 손끝이 차갑습니다. 얼음장 같아요. 하지만 악력이 있습니다. 여성이 도윤을 봅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립니다. 말을 하려고 해요. 아저씨, 목소리가 가늘어요. 하지만 또렷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연락처 주세요. 부탁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손을 빼려고 해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치료 잘 받으세요. 하지만 여성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꽉 붙잡아요. 힘이 세요. 여성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제발이요. 꼭 알고 싶어요. 은인이 누군지. 도윤은 난처합니다. 시계를 슬쩍 봅니다. 이미 10분이 지났어요. 면접 시작 시간까지 20분 남았습니다. 면접 장소까지는 30분 거리예요. 늦습니다. 확실히 늦어요. 도윤은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여성을 뿌리칠 수 없어요. 간절한 눈빛이거든요. 구급대원이 말합니다. 출발해야 합니다. 병원 가야 해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여성이 주머니를 더듬습니다. 뭔가를 찾아요. 손이 떨려서 힘들어 보입니다. 여성이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검은색 가죽 수첩이에요.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오래 썼나 봐요. 여성이 수첩을 엽니다. 한 장을 찢어요. 직. 종이 찢는 소리가 납니다. 여성이 주머니에서 펜을 꺼냅니다. 종이에 뭔가를 적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씁니다. 여성이 종이를 접어요. 그리고 도윤 손에 쥐어줍니다. 손끝이 차갑습니다. 하지만 악력만큼은 강해요. 여성이 말합니다. 이건 제 번호가 아니고 약속이에요. 도윤은 종이를 받습니다. 펼쳐보지 않아요. 뭐가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성이 계속 말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부탁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어 올려요.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성이 마지막으로 도윤을 봅니다. 손을 흔들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도 손을 흔들어 줍니다. 괜찮아요. 쾌차하세요. 들것이 멀어집니다. 계단 위로 올라가요. 구급대원들이 조심히 옮깁니다. 여성이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계단 위로요. 도윤은 손에 쥔 종이를 봅니다. 구겨진 수첩 한 장이에요. 펼쳐봅니다. 글씨가 적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도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도윤은 시계를 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면접 시작 시간까지 15분 남았어요. 면접 장소까지는 30분 거리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늦어요. 확실히 늦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습니다. 손이 식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집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정규직 면접이었는데, 붙으면 치료비를 낼 수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 종이를 구겨 넣습니다. 그리고 뛰기 시작해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2계단씩 뛰어요. 숨이 찹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받아줄 수도 있어요. 도윤은 역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길을 건너요. 신호등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요. 차가 경적을 울립니다. 빵! 도윤은 손을 들어 사과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아요. 계속 뜁니다. 땀이 흐릅니다. 겨울인데도요.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요. 숨이 목까지 차올라요. 목이 탑니다. 옆구리가 쑤셔요. 근육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도윤은 뜁니다. 멈추지 않아요. 면접 장소가 보입니다. 큰 건물이에요. 10층짜리 건물입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도윤은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로비를 가로질러요. 엘리베이터로 달려갑니다. 버튼을 연타해요. 빨리 와요, 빨리.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문이 열려요. 도윤은 뛰어 들어갑니다. 3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혀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너무 느립니다. 도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빨리, 빨리. 엘리베이터 안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땀으로 범벅이에요.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옷도 구겨졌어요. 완전히 엉망입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닦아요. 머리를 매만집니다. 옷을 펴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여전히 엉망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3층이에요. 문이 열립니다. 도윤은 뛰어나가요. 복도를 달립니다. 신발 소리가 크게 울려요. 복도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면접 중이니까요. 도윤은 표지판을 봅니다. 면접장 화살표가 보여요. 따라갑니다. 복도 끝에 방이 있어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도윤은 문 앞에 섭니다. 숨을 고릅니다. 헥헥헥.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도윤은 손을 들어요. 노크하려고요. 손이 떨립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합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도윤은 노크합니다. 톡톡톡. 조심스럽게요.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도윤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도윤은 다시 노크합니다. 톡톡톡. 이번엔 조금 세게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남자 목소리예요. 차갑습니다. 도윤은 대답합니다. 면접 보러 온 장도윤입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길게요. 도윤은 숨을 참습니다. 심장이 마구 뜁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나와요. 30대 중반쯤 돼 보입니다. 인사팀 직원 같아요. 남자가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천천히요. 눈빛이 차갑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어요. 불쾌한 표정입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면접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20분 늦으셨는데요. 목소리가 냉랭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최대한 정중하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남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급한 일이요? 면접보다 급한 일이 있었나요? 말투가 비꼬는 듯합니다. 도윤은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을 살렸다고 할까요? 하지만 믿어줄까요? 변명처럼 들릴 거예요. 오히려 인상만 나빠질 겁니다. 도윤은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회를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자가 팔짱을 낍니다. 도윤을 내려다봐요. 한숨을 쉽니다. 길게요.
면접은 정시에 시작합니다. 그게 규칙이에요. 늦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요. 도윤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남자가 계속 말합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다 시간 맞춰왔어요. 당신만 늦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도윤은 고개를 떨굽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하지만 참습니다. 여기서 울 수는 없어요. 남자가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세요.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해요. 도윤은 말합니다.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자가 멈칫합니다. 도윤을 봅니다. 눈빛이 조금 흔들려요. 하지만 곧 단단해집니다.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규칙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딱!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요. 도윤은 그 자리에 섭니다. 멍하니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 같아요. 도윤은 닫힌 문을 봅니다. 하얀 문이에요. 차갑게 닫혀 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요. 아픕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보다는 덜해요. 도윤은 돌아섭니다. 천천히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요. 복도를 걷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을 누릅니다. 내려가요. 도윤은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눈이 풀려 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1층이에요. 문이 열려요. 도윤은 로비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요. 바쁘게 움직입니다. 다들 할 일이 있나 봐요. 도윤만 없어요. 도윤은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겨울바람이에요.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섭니다. 사람들이 도윤을 스쳐 지나가요. 아무도 도윤을 보지 않습니다. 도윤은 투명인간 같아요. 도윤은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차가운 손을 녹이려고요. 손끝에 종이가 만져집니다. 아까 받은 수첩 한 장이에요. 도윤은 종이를 꺼냅니다. 펼쳐봐요. 구겨진 종이. 삐뚤빼뚤한 글씨. 당신 같은 사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코웃음을 칩니다. 쓸쓸하게요. 놓치지 않겠다고요? 이미 다 놓쳤는데요. 일자리도 기회도 희망도 다 놓쳤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주머니에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걸어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회색빛 하늘이에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곧 눈이 올 것 같아요. 도윤은 한숨을 쉽니다. 길게요. 오늘 도윤이 얻은 건 합격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찢어진 수첩 한 장, 그리고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 그게 전부였습니다. 챕터 5. 현실의 폭력, 꼭대기의 냉기. 도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지하철을 타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것 같아요. 섬처럼 동떨어진 기분입니다. 도윤은 창밖을 봅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가요. 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도윤의 얼굴이 유리창에 비쳐요. 창백한 얼굴. 눈에 생기가 없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민준 얼굴이 떠올라요. 치료비 독촉 문자도요. 집주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다음 주까지 집세 안 내면 나가야 한다던 말.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생각할 힘도 없어요. 역에 도착합니다. 도윤은 내려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에요.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무릎이 후들거립니다. 밖으로 나옵니다. 바람이 불어와요. 차갑습니다. 도윤은 옷깃을 여밉니다. 하지만 바람은 옷 속으로 파고들어요. 집까지 걸어갑니다. 골목이 조용해요. 낮 시간인데도요. 사람들은 다 일하러 갔습니다. 도윤만 집으로 돌아가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에 낙엽이 쌓여 있어요.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낙엽을 밟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나요. 현관문 앞에 섭니다. 문을 보는데 열기가 싫어요. 안으로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민준을 마주하기가요. 도윤은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삐걱. 문이 삐걱거려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준이 거실에 있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어요. 도윤 소리를 듣고 돌아봅니다. 형? 벌써 왔어요? 놀란 표정이에요. 면접 어떻게 됐어요? 도윤은 신발을 벗습니다. 천천히요.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대답해야 합니다. 도윤은 패딩을 벗어요. 옷걸이에 걸어요. 그리고 돌아봅니다. 민준을 봐요. 민준 눈이 반짝입니다. 기대에 차 있어요. 도윤은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떨어졌다고요. 늦어서 면접도 못 봤다고요. 도윤은 억지로 웃습니다. 얼굴 근육이 뻣뻣해요. 웃음이 어색합니다. 그냥 일정이 바뀌었어. 다음 주래. 민준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다음 주요? 왜요? 도윤은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회사 사정이래. 급한 일이 생겼나 봐.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잘 보면 되겠네요. 형, 잘 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고마워. 도윤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아요. 침대에 털썩 앉습니다. 스프링이 삐걱 소리를 내요. 도윤은 고개를 떨굽니다. 한숨이 나와요. 길게, 길게요. 도윤은 누웁니다. 천장을 봅니다. 곰팡이 자국이 보여요.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잠을 자려고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거든요. 이제 어떡하지? 일자리는요? 치료비는요? 집세는요? 먹고 살 돈은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도윤은 눈을 뜹니다. 잠을 잘 수 없어요. 일어납니다. 휴대폰을 집어요. 구인구직 앱을 엽니다. 일자리를 찾아봅니다. 단기 일용직들이 보여요. 공사장 막노동, 야간 경비, 음식점 설거지, 배달, 청소, 뭐든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적어요. 최저시급, 하루 1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 해봤자 200만 원. 치료비가 100만 원이 넘는데, 집세도 밀렸는데, 생활비도 필요한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굶으니까요. 도윤은 몇 개에 지원합니다. 야간 배송기사, 공사장 일용직, 청소일, 다 지원해요. 전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눕습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온몸이 쑤셔요.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잤거든요. 눈을 감습니다. 이번엔 잠이 와요. 무겁게요. 도윤은 잠에 빠집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다시 야간 배송을 시작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라고요. 도윤은 나갔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6시간 일해요.
물건을 나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요. 계단을 오르고 내려요. 무거운 짐을 들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해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낮에는 공사장에 나갑니다. 일용직이에요. 하루 일하고 하루치 받아요. 보험도 없어요. 계약서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일하고 돈 받고 가요. 일은 힘듭니다. 벽돌을 나르고요. 시멘트를 섞어요. 삽질을 합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돼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힙니다. 물집도 잡혀요. 터지면 아픕니다. 하지만 참아야 해요. 도윤은 하루에 서너 시간 자요. 배송 끝나고 집에 오면 새벽 4시, 씻고 자면 5시, 아침 8시에 일어나야 해요. 공사장 가려면요. 3시간 자는 겁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눈밑이 더 까매져요. 얼굴이 헬쑥해집니다. 체중이 빠져요. 옷이 헐렁해집니다. 도윤은 거울을 보지 않아요. 보기 싫거든요. 어느 날 아침, 도윤은 현관문을 나섭니다. 공사장 가려고요. 문을 열었는데 노란 종이가 붙어 있어요. 경고장입니다. 또요. 도윤은 종이를 떼어냅니다. 펼쳐봐요. 집주인한테 온 겁니다. 집세 연체 3개월. 이번 주까지 안 내면 퇴거 조치.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고요. 도윤은 종이를 구깁니다. 주머니에 넣어요. 민준한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걱정할 거예요. 도윤은 계단을 올라갑니다. 골목으로 나와요. 걷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요. 버스를 기다립니다. 춥습니다. 겨울바람이 뼈를 에어요. 도윤은 몸을 움츠립니다. 버스가 옵니다. 도윤은 탑니다. 카드를 찍어요. 비. 잔액이 얼마 없습니다. 다음에 충전해야겠어요. 자리에 앉습니다. 창밖을 봐요. 거리가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다들 바빠 보입니다. 할 일이 있나 봐요. 도윤도 있습니다. 일요. 하지만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일해봤자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빚만 쌓여요. 도윤은 한숨을 쉽니다. 공사장에 도착합니다. 도윤은 내려요. 현장으로 걸어갑니다. 펜스가 쳐져 있어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부들이 모여 있어요. 도윤도 섞입니다. 현장 감독이 옵니다. 오늘 일을 배정해요. 도윤은 시멘트 섞는 일을 받습니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할 수밖에요. 일을 시작합니다. 땀이 흐릅니다. 겨울인데도요. 몸이 뜨거워져요. 등에서 땀이 줄줄 흘러요. 점심시간이 됩니다. 도윤은 구석에 앉아요. 도시락을 꺼냅니다. 집에서 싼 겁니다. 밥과 김치뿐이에요. 반찬은 없습니다. 도윤은 먹습니다. 맛이 없어요. 하지만 배는 채워야 해요. 옆에 인부가 앉습니다. 50대쯤 돼 보여요. 인부가 도윤을 봅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왜 이래요? 도윤은 대답합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인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들 그렇지. 먹고 살려면요. 인부가 도시락을 엽니다. 반찬이 푸짐해요. 계란말이, 소시지, 나물. 도윤은 부러워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인부가 말합니다. 하나 먹어요. 계란말이를 내밀어요. 도윤은 손사래를 칩니다. 괜찮아요. 인부가 웃습니다. 사양 마요. 우리끼리인데. 도윤은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란말이를 먹어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봤나? 인부가 말합니다. 힘들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금요. 인부가 웃습니다. 조금이 아니지.
많이 힘들 거야. 젊은데. 이런 데서 일하면 몸 망가져요. 빨리 다른 일 알아봐요. 도윤은 대답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안 되네요. 인부가 한숨을 쉽니다. 다들 그래. 세상이 힘들어. 점심이 끝납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요. 오후 작업은 더 힘니다. 몸이 무거워요. 팔이 안 올라가요. 하지만 해야 해요. 저녁 6시. 일이 끝납니다. 도윤은 감독한테 갑니다. 일당을 받아요. 10만 원. 현금으로요. 도윤은 돈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버스를 타요. 집까지 가요. 현관문을 엽니다. 민준이 거실에 있어요. 형, 왔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민준이 도윤을 봅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형, 괜찮아요? 도윤은 웃습니다. 억지로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민준은 더 묻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니까요. 형이 힘들다는 거요. 도윤은 방으로 갑니다. 씻어야 해요. 온몸이 흙투성이거든요. 욕실로 가요. 샤워를 합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씻어내려요. 흙물이 바닥으로 흘러요.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물줄기를 맞으며 서 있어요. 피곤합니다. 정말 피곤해요. 샤워를 마칩니다. 몸을 닦아요. 옷을 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얼굴이 헬쑥해요. 눈밑이 까맣습니다. 도윤은 거울에서 눈을 돌립니다. 보고 싶지 않아요. 방으로 갑니다. 시계를 봐요. 저녁 7시. 3시간 뒤면 배송을 나가야 해요. 10시까지는 쉴 수 있습니다. 도윤은 눕습니다. 눈을 감아요. 잠을 자려고요. 하지만 잠이 안 와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가 남을까? 돈은 안 모여요. 빚만 늘어갑니다. 민준 치료비도 못 내고 집세도 밀렸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도윤은 눈을 뜹니다. 천장을 봅니다. 곰팡이가 더 퍼졌어요. 도윤은 한숨을 쉽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봐요.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합니다. 장도윤 씨죠?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빌딩 시설 점검 일 나올 수 있어요? 하청 일인데. 급여는 하루 15만 원. 도윤은 귀가 솔깃합니다. 15만 원이요? 네. 공사장보다 5만 원 더 많아요. 도윤은 대답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상대방이 주소를 말해줘요. 도윤은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도윤은 주소를 봅니다. 생각해보니 그곳은 면접 봤던 곳 근처예요. 같은 구역입니다. 도윤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때 떨어진 곳 근처에서 하청 일을 하게 됐네요.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일은 일이니까요. 도윤은 시계를 봅니다. 10시가 다 됐어요. 배송 나갈 시간입니다. 도윤은 일어납니다. 옷을 입어요. 패딩을 걸칩니다. 현관으로 가요. 신발을 신습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와요. 형, 또 나가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일 있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봅니다. 형, 너무 무리하지 마요. 도윤은 웃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도윤은 나갑니다. 문을 닫아요.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도윤은 오토바이로 갑니다. 시동을 걸어요.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울려요. 도윤은 출발합니다. 밤거리로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바람을 피해요. 배송을 시작합니다.
물건을 나르고 또 나르고 계단을 오르고 또 올라요. 밤이 깊어갑니다. 도윤의 하루가 또 하나 지나갑니다. 챕터 6. 다시 나타난 그 사람. 다음 날 도윤은 빌딩으로 갑니다. 하청 일하러요. 큰 건물이에요. 20층짜리입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해요. 반짝반짝 빛납니다. 도윤은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높습니다. 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들 정규직이겠죠.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사람들. 도윤은 부러워요. 하지만 이제 포기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은 그런 자리에 갈 수 없어요. 도윤은 건물 뒤로 갑니다. 직원 출입구가 있어요. 하청업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윤도 섞여요. 현장 소장이 나옵니다. 오늘 일을 배정해요. 도윤은 지하 기계실 점검을 받습니다. 소장이 말합니다. 오늘 관리팀장이 내려올 거예요. 잘 보여야 해요. 알겠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도윤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계단을 타고요. 지하는 어둡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여요. 불빛이 불안정해요. 기계실로 갑니다. 문을 열어요. 안은 넓습니다. 기계들이 빼곡해요. 보일러, 환풍기, 배관. 도윤은 점검을 시작합니다. 배관을 확인해요. 누수는 없는지. 기계를 점검합니다. 작동은 잘 되는지. 시간이 흐릅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도윤은 구석에 앉습니다. 도시락을 꺼내요. 밥과 김치 먹으려는데 문이 열립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와요. 관리팀장인가 봐요. 40대 중반쯤 돼 보입니다. 팀장이 도윤을 봅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하청이에요? 도윤은 일어섭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장이 도윤의 명찰을 봅니다. 장도윤. 그리고 코웃음을 칩니다. 하청이 밥을 먹고 있네. 일은 다 했어요? 도윤은 대답합니다. 점검 중입니다. 점심시간이라서요. 팀장이 팔짱을 낍니다. 점심시간? 하청이 무슨 점심시간이에요. 일 끝내고 먹어요. 도윤은 할 말이 없어요. 도시락을 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기계실을 둘러봐요. 여기저기 살펴요. 그리고 배관을 가리킵니다. 이거 청소 안 했네요. 먼지 쌓였어요. 오늘 안에 다 닦아요. 도윤은 배관을 봅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사다리를 타야 합니다. 도윤은 대답합니다. 네. 팀장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도 지저분해요. 다 청소하고요. 기계도 전부 점검해요. 오늘 안에 끝내요. 알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나갑니다. 문이 닫혀요. 도윤은 한숨을 쉽니다. 일이 많습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야 해요. 도윤은 일을 시작합니다. 사다리를 가져와요. 배관을 닦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어요. 오래됐나 봐요. 도윤은 걸레로 닦아요. 팔이 아픕니다. 높은 곳이라 힘들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저녁이 됐어요. 도윤은 아직 일을 못 끝냈습니다. 반도 못했어요. 도윤은 계속 일합니다. 밤이 깊어가요. 팀장이 다시 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도윤은 대답합니다.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팀장이 혀를 찹니다. 즉, 느리네요. 오늘 안에 끝내요. 못 끝내면 내일 안 나와도 돼요. 알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팀장이 나갑니다. 도윤은 일을 계속해요.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도윤은 지쳐요. 온몸이 쑤셔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일을 끝내야 하니까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도윤은 겨우 일을 끝냅니다. 배관도 닦고 바닥도 청소하고 기계도 점검했어요. 도윤은 주저앉습니다. 바닥에요. 숨이 찹니다. 땀이 흘러요. 겨울인데도요. 도윤은 물을 마십니다. 목이 타요. 그때 문이 열립니다. 팀장이 또 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이 와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에요. 팀장이 기계실을 둘러봐요. 그리고 배관을 가리킵니다. 여기 봐요. 배관에 금이 갔어요. 하청 작업자가 한 것 같은데요. 도윤은 일어섭니다. 배관을 봐요. 금이 가 있습니다. 도윤은 놀랍니다. 아까는 없었는데요. 도윤은 말합니다. 저 아닌데요. 아까 점검할 때는 없었어요. 팀장이 비웃습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했어요? 여기 당신밖에 없었는데. 도윤은 억울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 조심히 했어요. 팀장이 말합니다.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CCTV도 없어요. 당신이 한 거예요. 인정해요. 도윤은 할 말이 없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CCTV도 없어요. 도윤만 있었으니 도윤이 했다고 할 거예요. 팀장이 서류를 꺼냅니다. 여기 사인해요. 책임 인정하는 거예요. 수리비도 내야 해요. 200만 원. 도윤은 눈이 커집니다. 200만 원이요? 저 안 했는데요. 팀장이 눈을 흘깁니다. 안 했다고요? 그럼 법적으로 갈까요? 도윤 씨 감당할 수 있어요? 도윤은 입을 다뭅니다. 법적으로 가면 변호사 비용도 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도윤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내밉니다. 사인해요. 빨리요. 도윤은 서류를 봅니다. 손이 떨려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도윤은 펜을 듭니다. 사인하려고요. 그때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너 명입니다. 그들 사이로 한 여성이 들어와요. 도윤은 그 여성을 봅니다. 눈이 커져요. 믿을 수 없어요.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던 여성이에요. 도윤이 도왔던 그 사람. 여성은 이번엔 쓰러지지 않습니다. 걸음이 단단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여성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팀장과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요. 급하게요. 고개를 숙입니다. 이사장님. 여성은 이 빌딩의 의료재단 이사장이에요. 응급의학과 출신. 현장을 직접 보는 사람입니다. 이사장이 방안을 둘러봐요. 그리고 도윤을 봅니다. 눈이 마주쳐요. 이사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반갑다는 듯이요. 그리고 팀장을 봅니다. 무슨 일인가요? 팀장이 당황합니다. 말을 더듬어요. 아, 그게 하청 작업자가 배관을 손상시켜서요. 책임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장이 배관을 봅니다. 금이 간 곳을요. 그리고 팀장을 봅니다. 증거가 있나요? 팀장이 대답합니다. 여기 작업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한 거죠. 이사장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CCTV는요? 팀장이 말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이사장이 말합니다. 그럼 증거가 없네요. 추정일 뿐이고요. 팀장이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말을 끊습니다. 추정으로 책임을 물 수는 없어요. 증거를 대세요. 확실한 증거를요. 팀장은 할 말이 없어요. 이사장이 도윤을 봅니다. 그날 제 목숨을 잡아준 사람이 이 사람이었죠? 방 안 공기가 바뀝니다. 팀장과 다른 사람들이 얼어붙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사장이 계속 말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 CCTV를 찾았어요. 사람들이 지나치는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다 봤습니다. 이사장이 도윤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내밀어요. 도윤은 손을 잡습니다. 이사장 손은 따뜻합니다. 이사장이 말합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도윤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사장이 팀장을 봅니다. 오늘 일 조사하겠습니다. 작업 지시 기록, 근태 기록, 안전보고서 다 확인할 거예요. 팀장이 식은땀을 흘립니다. 이사장님, 그게 이사장이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 고의적인 사고 유도 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세요. 감사팀에 넘기겠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팀장을 끌고 나가요. 팀장이 항변합니다. 하지만 소용없어요. 문이 닫혀요. 방 안에 도윤과 이사장만 남습니다. 이사장이 도윤을 봅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을 당하다니. 도윤은 멍합니다. 저는 그냥 이사장이 말합니다. 당연한 걸 했을 뿐이라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사장이 웃습니다. 요즘은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아서 더 귀해요. 이사장이 도윤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내일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도윤은 명함을 받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이사장이 나갑니다. 문이 닫혀요. 도윤은 혼자 남습니다. 명함을 봅니다. 손이 떨려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도윤이 한 선택이 오늘 도윤을 구했다는 것. 도윤은 주저앉습니다. 바닥에요. 눈물이 흐릅니다. 억울해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감정이 터진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밖에서요. 빗소리가 들려요. 도윤은 창문을 봅니다. 작은 창문이에요.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립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울어요. 챕터 7. 작은 진심이 만든 증거. 다음 날 도윤은 이사장 사무실로 갑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예요. 같은 빌딩 최상층입니다. 20층이에요.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20층 버튼을 눌러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도윤은 거울을 봅니다. 어제 집에 가서 샤워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낡아 보여요. 패딩이 오래됐거든요. 신발도 닳았어요. 도윤은 손을 봅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어요. 손톱 밑에 때가 끼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져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에요. 도윤은 주먹을 줍니다. 손을 감춰요.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20층이에요. 문이 열려요. 도윤은 내립니다. 복도가 넓습니다. 대리석 바닥이에요. 반짝반짝해요. 도윤은 조심히 걷습니다. 신발 소리가 크게 울려요. 복도 끝에 문이 보입니다. 재단 이사장실. 도윤은 문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해요. 긴장됩니다. 노크합니다. 톡톡톡.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들어오세요. 여성 목소리예요. 이사장이에요. 도윤은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사무실이 넓습니다. 창문이 커요.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사장이 책상에 앉아 있어요. 도윤을 보고 일어납니다. 미소를 지어요. 도윤 씨,
와주셨네요. 앉으세요. 도윤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소파가 푹신해요. 처음 앉아보는 느낌입니다. 이사장도 앉아요. 도윤을 봅니다. 눈빛이 따뜻해요. 이사장이 말합니다. 어제 일, 정말 죄송해요. 우리 직원이 그런 짓을 하다니. 도윤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사장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부당한 대우였어요. 저는 그날 이후 도윤 씨를 찾았어요. 이사장이 서류를 꺼냅니다. CCTV 캡처 사진이에요. 지하철 플랫폼 사진입니다. 도윤이 여성을 돕는 장면이에요. 이사장이 말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동안 도윤 씨만 멈췄죠. 도윤 씨는 급한데도 저를 도왔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알아요.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이사장이 웃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남을 돕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다들 바빠요. 자기 일로 힘들어요. 그런데 도윤 씨는 멈췄죠. 이사장이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어제 사건 자료예요. 작업 지시 기록, 근태 기록, 안전보고서, 녹취록까지 있어요. 이사장이 말합니다. 조사했어요. 도윤 씨한테 몰아준 일들, 위험한 작업, 더러운 작업, 밤샘 작업, 전부 부당했어요. 그리고 배관 사고, 고의로 도윤 씨한테 떠넘긴 거예요. 증거가 다 있어요. 도윤은 놀랍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팀장이 다 계획한 거예요.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거든요.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고 수리비를 받아내고 그 돈을 빼돌리는 거죠. 도윤은 화가 납니다. 그런 짓을요. 이사장이 말합니다. 이제 없을 거예요. 팀장은 해고됐어요. 관련된 사람들도 조사 중이에요. 재단에서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안도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사장이 도윤을 봅니다. 진지한 눈빛이에요. 도윤 씨, 저한테는 도윤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도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람을 보는 눈, 책임감, 진심, 도윤 씨한테서 봤어요. 그날 지하철에서요. 도윤 씨가 가진 건 백이 아니었어요. 그날 도윤 씨가 남긴 건 행동의 기록이었어요. 그 기록이 누군가에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됐죠. 도윤은 할 말이 없어요. 이사장이 계속 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를 찾고 있어요. 정규직이에요. 보험도 있고 퇴직금도 있어요. 급여는 월 300만 원. 상여금 별도고요. 도윤은 눈이 커집니다. 300만 원이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건물만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자리예요. 직원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환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도윤 씨, 해보실래요? 도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요? 저는 학력도 없는데요. 경력도 없어요. 이사장이 웃습니다. 학력과 경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됨이요. 도윤 씨는 그게 있어요. 그날 증명했잖아요.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요. 이사장이 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교육도 받게 하고 자격증도 딸 수 있게 지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은 고개를 떨굽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참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돼요. 도윤은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윤은 이사장을 봅니다. 이사장이 말합니다. 동생분 재활,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 재단병원에서. 도윤은 눈이 커집니다. 동생을요? 어떻게 아세요? 이사장이 말합니다. 조사하면서 알게 됐어요. 도윤 씨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동생분 치료비 때문이죠.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5년 전 사고로 하반신을 다쳤어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이사장이 손을 내밉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기부가 아니에요. 빚도 아니고요. 도윤 씨가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직원 복지예요. 가족 의료 지원. 우리 재단에 있어요. 도윤은 믿을 수 없어요. 정말요?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동생분, 우리 재활의학과로 오세요. 전문의가 진료하고 맞춤 재활 프로그램 짤게요.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해요. 도윤 씨는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을 숨기려고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아요. 이사장이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도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요. 시간이 흐릅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아요. 얼굴을 들어요. 이사장을 봅니다. 이사장이 말합니다. 도윤 씨, 받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도윤 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날 저를 살렸잖아요. 이건 그 대가예요.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데요. 이사장이 웃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드리고 싶어요. 진심은 진심으로 돌려받아야죠. 도윤은 처음으로 배웁니다.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요. 도윤은 일어납니다. 깊게 인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사장도 일어나요. 손을 내밀어요. 도윤은 손을 잡습니다. 악수를 해요. 이사장 손은 따뜻합니다. 이사장이 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도윤은 사무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걸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후들거립니다. 긴장이 풀렸나 봐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내려가요. 1층 로비로 나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가요. 햇빛이 눈부십니다. 겨울 햇살이에요. 하지만 따뜻합니다. 도윤은 하늘을 봅니다. 파란 하늘이에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도윤은 웃습니다. 정말로요. 진심으로 웃어요.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기억이 안 나요. 도윤은 집으로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기분이 좋아요. 모든 게 밝아 보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어요. 민준아. 민준이 거실에서 나와요. 놀란 표정이에요. 형? 무슨 일이에요? 도윤은 웃습니다. 좋은 일 생겼어. 정규직 붙었어. 민준이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리고 민준아, 너 재활치료 다시 받을 수 있어. 제대로 된 병원에서.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정말요, 형? 도윤이 다가갑니다. 민준 어깨를 잡아요. 정말이야. 다음 주부터 의료재단 병원에서 전문의한테 진료받고
재활 프로그램 받는 거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형, 도윤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하지만 참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에요. 도윤은 민준을 안아요. 괜찮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형이 약속했잖아. 꼭 걷게 해준다고. 이제 그 약속 지킬 수 있어. 민준이 도윤 품에서 웁니다. 형,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민준 등을 토닥여요. 고맙긴. 형이 해야 할 일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 오랜만에 집안이 밝아요. 그날 저녁, 도윤은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봐요. 고기도 사고, 야채도 사고, 과일도 삽니다. 오랜만이에요. 제대로 된 장을 보는 게요.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요. 고기도 구워요. 밥상을 차립니다. 민준을 불러요. 민준아, 밥 먹자. 민준이 와요. 밥상을 봅니다. 눈이 커져요. 형, 이게 다 뭐예요? 도윤은 웃습니다. 축하 파티지. 형 정규직 됐잖아. 그리고 넌 재활 다시 시작하고 축하해야지. 민준이 웃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요. 두 사람은 밥을 먹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에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도윤은 민준을 봅니다. 민준도 도윤을 봐요. 두 사람은 웃습니다. 행복합니다. 진짜로요. 그날 밤, 도윤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봐요. 곰팡이 자국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곧 이사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월급 받으면요. 도윤은 주머니를 뒤집니다. 구겨진 종이가 나와요. 그날 받은 수첩 한 장. 도윤은 펼쳐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도윤은 웃습니다. 정말 놓치지 않았네요. 도윤은 종이를 서랍에 넣습니다. 소중히요. 잊지 않으려고요. 그날의 선택을요. 도윤은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편안하게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에요. 도윤은 잠듭니다.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요.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와요. 세상을 하얗게 덮어요. 새로운 시작처럼요. 챕터 8. 삶이 복원되는 소리. 다음 주 월요일. 도윤은 첫 출근을 합니다. 새 옷을 입었어요. 정장은 아니지만 깨끗한 셔츠와 바지예요. 어제 샀습니다. 오랜만에 새 옷이에요. 도윤은 거울을 봅니다. 달라 보여요. 여전히 눈 밑은 까맣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도윤은 현관으로 갑니다. 민준이 거실에 있어요. 형, 잘 다녀와요. 도윤은 웃습니다. 응, 너도 오늘 병원 가는 거 잊지 마. 오후 2시.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요. 형이 몇 번을 말했는데. 도윤은 웃습니다. 그래, 미안. 잘 다녀와. 도윤은 집을 나섭니다. 날씨가 좋아요. 햇빛이 따뜻합니다. 도윤은 지하철을 타요. 출근 시간이라 붐빕니다. 하지만 도윤은 기분이 좋아요. 이제 도윤도 출근하는 사람이니까요. 정규직으로요. 빌딩에 도착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요. 이번엔 당당하게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요. 2층을 누릅니다. 시설관리팀이 있는 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요. 문이 열립니다. 도윤은 내려요. 복도를 걸어갑니다. 시설관리팀 문이 보여요. 도윤은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직원들이 있어요. 모두 도윤을 봅니다. 한 사람이 다가와요. 40대 중반쯤 돼 보입니다.
반갑게 웃어요. 장도윤 씨죠? 저는 김 과장이에요. 시설관리팀 팀장입니다. 도윤은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 과장이 웃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도윤은 김 과장을 따라가요. 사무실 안쪽에 책상이 있어요. 창가 자리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요. 김 과장이 말합니다. 여기가 도윤 씨 자리예요. 컴퓨터 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교육 받으실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잘 배우겠습니다. 김 과장이 웃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흐릅니다. 도윤은 교육을 받아요. 건물 구조, 시설 점검 방법, 안전 수칙, 많은 걸 배웁니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점심시간이 됩니다. 김 과장이 도윤을 불러요. 도윤 씨, 같이 밥 먹어요. 도윤은 따라가요. 구내 식당으로요. 식당이 넓습니다. 깨끗해요. 음식도 다양합니다. 도윤은 트레이를 들어요. 음식을 담습니다. 밥, 국, 반찬. 무료예요. 직원 복지라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요. 김 과장과 다른 직원들이 함께해요. 밥을 먹으며 얘기합니다. 도윤 씨는 어디 사세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도윤은 대답합니다. 동생이랑 둘이 살아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구나. 동생분은 뭐 하세요? 도윤은 잠깐 망설입니다. 하지만 숨길 필요 없어요. 5년 전 사고로 다쳤어요. 재활치료 받고 있어요. 직원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일하게 됐으니까요. 동생도 치료받을 수 있고요. 김 과장이 말합니다. 잘 됐네요. 우리 재단 재활의학과 좋아요. 전문의들이 훌륭해요. 도윤은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을 마치고 오후 일을 시작합니다. 도윤은 선배 직원을 따라다녀요. 현장을 둘러봅니다. 보일러실도 가고, 전기실도 가고, 옥상도 올라가요. 선배가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도윤은 열심히 배워요. 메모도 합니다. 잊지 않으려고요. 오후 2시쯤 도윤은 휴대폰을 봅니다. 민준이 병원 갈 시간이에요. 걱정됩니다. 잘 갔을까요? 오후 3시쯤 휴대폰이 울립니다. 민준한테서 온 문자예요. 형, 병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 만났어요. 진료받고 있어요. 도윤은 안도합니다. 잘 됐네요. 도윤은 답장을 보냅니다. 그래, 잘 받아. 형 퇴근하고 갈게. 오후 6시 퇴근 시간입니다. 도윤은 짐을 챙겨요. 김 과장이 말합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내일 봐요. 도윤은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도윤은 사무실을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상쾌해요. 도윤은 병원으로 갑니다. 재단 병원은 건물 옆에 있어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병원에 들어갑니다. 재활의학과를 찾아가요. 3층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재활의학과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가요. 대기실이 깨끗합니다. 의자가 편해 보여요. 도윤은 민준을 찾아요. 저쪽에 민준이 보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의사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다가갑니다. 민준이 도윤을 봅니다. 형? 도윤은 웃습니다. 왔어. 어땠어? 민준이 눈을 반짝입니다. 형, 좋대요. 희망이 있대요. 재활 열심히 하면
다시 걸을 수 있대요. 도윤은 가슴이 뜁니다. 정말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민준 씨 상태 확인했는데요. 척추 손상이 있긴 하지만 완전 절단은 아니에요. 재활치료 꾸준히 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도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웃습니다. 다음 주부터 재활 프로그램 시작할게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시간씩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도윤과 민준은 병원을 나옵니다. 민준이 말합니다. 형,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도윤은 민준 어깨를 잡아요. 그럼, 선생님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열심히 하면 돼. 형이 옆에 있을게. 민준이 웃습니다. 고마워요, 형. 두 사람은 집으로 갑니다. 지하철을 타요. 민준이 창밖을 봅니다. 형, 오늘 첫 출근 어땠어요? 도윤은 웃습니다. 좋았어.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미있어.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민준이 말합니다. 형, 고생 많았어요. 나 때문에. 도윤은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 동생이잖아. 당연한 거야. 민준이 도윤을 봅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입니다. 형, 사랑해요. 도윤은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민준이 웃습니다. 그냥요. 말하고 싶었어요. 도윤도 웃습니다. 나도 사랑해, 동생아. 시간이 흐릅니다. 며칠 뒤, 민준은 재활치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3번, 열심히 다녀요. 물리치료사가 붙어서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스트레칭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해요. 처음엔 힘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합니다. 땀 흘리며, 이를 악물며, 하루하루 해냅니다. 도윤은 퇴근하면 병원에 가요. 민준을 데리러요. 민준이 운동하는 걸 봅니다. 힘들어하는 걸 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걸 봅니다. 도윤은 민준이 자랑스러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에게 변화가 생겨요. 작은 변화지만 확실합니다. 발가락이 움직여요. 조금이지만요. 민준이 도윤한테 말합니다. 형, 봐요. 발가락이 움직여요. 도윤은 민준 발을 봅니다. 정말로 움직여요. 엄지발가락이 조금씩이지만 움직입니다. 도윤은 눈물이 납니다. 그래, 민준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민준도 웁니다. 기쁜 눈물이에요. 형, 나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윤은 민준을 안아요. 그럼,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웁니다. 기쁨의 눈물을요. 희망의 눈물을요. 시간이 더 흐릅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민준은 계속 재활을 받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변화가 더 커집니다. 발목이 움직여요. 무릎도 조금 구부러집니다. 아직 걷지는 못해요. 하지만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하면 1년 안에 보행기 잡고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은 웁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도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이요. 어느 날, 도윤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요. 그날과 같은 플랫폼이에요. 여성을 도왔던 곳. 도윤은 그 자리를 봅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떨리던 여성의 손, 흩어진 약봉지, 지나치던 사람들, 그리고 도윤이 한 선택. 도윤은 웃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어요. 정말로요. 그때 도윤이 바꾼 건 여성의 위급한 1분뿐이 아니었어요. 도윤 자신의 인생도 1분씩 다시 살려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합니다. 도윤은 탑니다. 자리에 앉아요. 창밖을 봅니다. 어둠 속을 달려갑니다. 하지만 도윤 앞은 밝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요.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민준이 거실에 있어요. 오늘은 재활 없는 날이에요. 형, 왔어요? 도윤은 웃습니다. 응, 왔어. 저녁 뭐 먹을까? 민준이 말합니다. 형이 좋아하는 거요. 도윤은 웃습니다. 그럼 치킨 시켜 먹자. 민준이 웃습니다. 좋아요. 도윤은 전화로 치킨을 시켜요. 민준과 얘기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어땠는지, 내일 뭐 할 건지, 평범한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행복합니다. 이런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도윤은 이제 알아요. 치킨이 도착합니다. 두 사람은 먹어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 말합니다. 형, 행복해요. 도윤도 웃습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그날 밤 도윤은 창밖을 봅니다. 별이 보여요. 맑은 밤이에요. 별들이 반짝입니다. 도윤은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멈춰선 선택, 그게 옳았다고요. 사람을 돕는 건 절대 손해가 아니라고요. 작은 진심은 누군가를 살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또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게 우리가 이어지는 방식이에요. 도윤은 웃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렇게 살 거예요. 진심으로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욱 더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